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온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좋겠어요. 팩트에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글쎄, 한참 그거는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시고.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글쎄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2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네,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 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제가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3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자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 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그 수법 잘 알 테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으로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예, 시간 다 우리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일에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하고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체에 이런 핵의 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했습니다.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이준석 후보께 묻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이런 무지막지한 자기 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이 3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뭐 기소도 안 돼보고 재판도 안 받아보고 감옥은 더더욱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변호사를 하시는 제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감옥에 가보면은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경찰을 잘못 만나서 검사를 잘못 만나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잡아넣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의 상투적인 변명이라고 하니까요. 부산의 H&M 이전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H&M의 전신이 어떤 회사죠? 부산에 H&M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아니, H&M의 전신을 물었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그 규칙을 좀 지켜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할애됐으면 제 답변할 때는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질문을 계시지 않겠습니까?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거는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가지고 제한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안 받으면 해소가 안 될 거잖아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흔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해를 하시면은 과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만약에 외교위원장에 가셔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면은 큰 망신살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죠.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자기 하고 싶을 만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사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요.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